제20화 마트 종교 2. 창우가 높은 칸막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창우는 거대한 제단과 그 옆에 쌓여있는 재물들, 안수하는 교주와 그에게 기복하는 신도들을 상상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일단 창우는 깨끗한 의무실을 통과해야만 했다. 손등에 찍은 낙인 때문에 입은 화상을 알코올로 소독하고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멸균 소독거즈로 덮은 후 이중으로 붕대를 감았다. 그 사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의료진이 반대편 팔을 붙들고 피를 뽑았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톤의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와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주고 갔다. 로고가 전혀 없는 플라스틱 컵과 티슈, 칫솔과 치약, 비누와 면도기, 애프터 쉐이브 등이었다. 의무실 밖은 뻥 뚫린 구조가 아니라 칸막이 구조였다. 누군진 몰라도 교주가 엄청 똑똑하군. 여러 사람을 상대하는 것보단 한 명씩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게 훨씬 이탈을 막기도 좋고 만약에 사고에 대비하기도 좋지. 창우는 의무실 통창을 통해 더 안쪽을 보았다. 사람들은 깔끔한 수용시설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의무실 쪽에서 보이는 방들은 창문을 열어놓아 생활실의 수준을 짐작하게 했다. 외관만 마트일 뿐 안은 전혀 새로운 곳이었다. 마치 창고형 마트가 원래 이럴 때를 대비해 존재했던 것처럼 말이다. 음성입니다. 생활실로 이동하시죠. 가시면서 읽어보시죠. 좀 읽어주실래요? 제가 난시가 너무 심해서 걸으면서는 활자를 못 읽습니다. 창우는 굳이 걸으면서 뭔가를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가령 생활실 입구로 들어가기 전 어쩔 수 없이 보게 될 상황이나 물건, 그리고 그건 초반의 입교자들의 충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럼 생활실에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창우는 지나친 상상을 했다. 그녀는 3인 또는 4인 일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활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있는 예배는 꼭 참석해달라고도 했다. 입구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 다르다. 뭐지? 이 느스남은? 보통 종교는 이 정도의 친밀감만으로는 강력한 결속력을 갖지 못한다. 게다가 이렇게 전통이 없는 사이비는 더더욱. 그런데 하루 2번만 드리는 예배에다가 새로운 신도가 교주의 근처도 못 가보고 생활실로 직행. 창우는 이곳에는 분명 또 다른 게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죽음의 퍼포먼스. 옥상은 시체들을 치우느라 분주했다. 물론 죽은 시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죽지 않고 다리와 팔에 상처를 입은 채였다. 죽어있던 사람들은 죽은 연기를 하며 누워있었다. 그들은 일어나서 총알이 박힌 방탄복을 오단에서 꺼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결국 죽고야 말았다. 부조종사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국 부조종사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을 보면서 극도의 죄책감을 느끼다가 결국 총구를 자기 자신에게 돌린 게 분명했다. 헬기는 이로써 마트 종교의 것이 되었다. 주유소. 하필은 콘돔을 챙기면서 어디에 쓸지를 생각했다. 투명한 콘돔은 특수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장력이 원래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는다. 그뿐 아니라 요즘 나오는 것들은 마치 투명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얇고 튼튼했다. 하필은 물론 콘돔을 성관계에 써본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하필의 사무실엔 다른 곳에 활용하기 위한 저가의 콘돔이 몇 박스 있었다. 콘돔은 실험실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는 물건이다. 윤활액이 마르지 않은 콘돔은 내용물을 넣고 묶어버리면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때문에 위험한 방향성 시약 같은 경우 콘돔에 넣어서 이동했다. 실험 폐기물이나 적출된 동물의 장기들을 임시 보관하는데도 콘돔은 아주 유용했다. 하필은 차에서 내리기 전 정준과 규원에게 위험한 일을 가능한 만들지 말고 한 선을 찾아서 빠르게 도망치자고 말했다. 우리가 도망쳐도 쟤네들 입장에서 손해본 게 별로 없어야 해. 하지만 하필이 마음먹은 대로 상황은 굴러가지 않았다. 하필이 타고 온 차는 이미 다른 차들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들게 돼 있었다. 이미 저들은 자신들의 홈그라운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을 포장할 필요가 없었다. 차에서 내린 하필 앞으로 남자들이 다가왔다. 저쪽은 5명, 하필 쪽은 3명이었다. 5대3. 신용카드 안 될 텐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건가요? 하필은 주유기를 보면서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신용카드 돼요. 그냥 예전대로 하세요. 젊은 남자가 친절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울에서 신용카드가 아직도 통용될 수 있다고? 하필은 점점 이들의 네트워크가 돈과 관계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얘들아, 니들 신용카드 있냐? 하필에게는 진즉부터 지갑 같은 게 없었다. 정주는 대시보드를 뒤져서 이 차의 주인인 강성민의 주유 전용 신용카드를 찾아냈다. 여기요, 형님. 하필은 신용카드를 받아서 주유기에 꼽았다. 유종을 선택하고 5만 원 버튼을 눌렀다. 신용카드를 조회 중입니다. 라는 기계 음성이 나왔다.
하필은 초조했다. 저쪽 남자들은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필이 하는 짓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누군가 먼저 선빵을 날려야 역사는 시작된다. 하필은 주유기를 뽑아 주유구 뚜껑을 열고 주유를 시작했다. 하필이 모니터를 보자 주유량이 점점 올라갔다. 그리고 금액도 올라갔다. 하필은 태연하게 주머니에 한쪽 손을 꼽고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20대 젊은 남자는 가죽 자켓을 입은 40대 남자와 그 뒤에 야구 점퍼를 입은 키 190cm 정도 돼 보이는 덩치와 시선을 한 번씩 주고받았다. 어서 빨리 뭔 일이 벌어져야 해. 어서. 이대로 주유가 끝나버리면 덩치가 크고 날렵한 저놈들의 홈그라운드에서 격투를 해야 한다. 한 손을 찾기는커녕 살아서 나가기도 힘들겠는데 100%? 어느새 주유기 모니터는 4만 원을 지나고 있었다. 하필은 한숨을 쉬었다. 창우가 있었다면 걱정 없을 텐데. 창우를 팔아먹을까? 하필의 어떤 생각이 스치는 순간 주유소 건물 2층 창살 안으로 한선의 얼굴이 보였다. 한선아! 그건 정준의 목소리였다. 주유기 모니터의 주유 금액이 4만 9천 원, 5만 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추도 예배. 새벽 1시쯤이 되었다. 방마다 붙은 스피커에 음악이 흘러나왔다. 슬프고 뭔가를 극도로 애도하는 파이프 오르간의 소리였다. 창우의 같은 방 사람 2명이 하던 일을 멈추고 스르르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창우도 그들을 따라 나갔다. 아니,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다니. 예배당은 마트 2층에 있었다. 멈춘 무빙워크에 붉은색 카페트가 깔려 있었다. 창우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냄새를 맡았다. 아직 2층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떠올리게 만드는 소리와 냄새가 가득하다는 것을 느꼈다. 창우는 그 냄새가 북한이 극한의 식량 문제를 겪었을 때 그가 본 함경도의 국경지대를 떠올리게 했다. 가난이 만드는 죽음의 냄새. 창우가 처음 프리랜서가 된 후 맡게 된 일이 북한 다큐를 찍는 해외 방송사의 의뢰였다. 그들은 함경도 국경지역의 처참한 생활상을 찍어달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굶어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 일상화된 채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창우는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다만 지금 이 상황은 뭔가 훨씬 더 복잡하고 비뚤어진 인간의 욕망과 재난이 슬프게 믹스된 느낌이었다. 드디어 무빙워크 너머 수천 명의 신도들이 보였다. 그리고 멀리 창우가 처음 들어올 때 상상했던 그 제단과 교주가 보였다. 교주는 고글을 쓴 것 같았고 넓은 제단 위에는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교주는 붉은색 도포를 입은 채로 허리춤은 창우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튀어나왔다. 교주가 입은 옷은 붉은색 옷이 아니었다. 그는 일회용 흰색 수술복을 입고 있었고 흰색 비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가 붉은색이라고 착각한 것은 그의 퍼포먼스 때문에 옷에 튄 사람들의 피가 분명했다. 기나긴 대치. 벌써 30분 정도 지난 것 같았다. 저들 패거리 5명과 하필 정준 규원이 주유기를 중간에 두고 대치를 시작한 것은 주유 금액이 5만 원이 되는 순간이었다. 하필의 시선을 따라 정준이 한선을 발견하고 차 밖으로 튀어나왔다. 하필은 정준에게 나오지 말라고 외쳤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저들은 각자 권총과 기관총을 빼들었다. 하필이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었다. 결국은 벼랑 끝 전술밖에 없겠군. 하필의 벼랑 끝 전술이란 너 죽고 나 죽자였다. 죽음을 두고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 보통 그 수법이 먹히려면 상대가 나보다 가진 게 많아야 한다. 하필은 사실 가진 게 없었다. 통장 잔고는 이미 마이너스가 된 지 오래다. 하필은 4만 9천 원을 지나는 시점에 주유기를 주유구에서 뺐다. 그리고 오른손에 들려있던 콘돔을 주유기에 쭉 씌웠다. 예상대로 넘치지 않을 만큼 휘발유가 콘돔에 담겼다. 한선아! 정준, 나오지 마! 야, 이 새끼들 움직이지 마! 예상대로 20대 젊은 놈이 대장이 맞았다. 대장놈이 제일 먼저 검지로 정준을 지목하자 40대 가죽 자켓이 정준을 조준했다. 그리고 하필은 그놈이 지금 정준의 목을 정통으로 맞힐 거라는 것을 그놈의 손가락 움직임에서 읽었다. 그놈은 바로 방아쇠를 당길 것 같았다. 그때였다. 하필이 자신의 몸 내부의 울림을 최대한 활용해 외쳤다. 같이 죽던가 100%! 하필은 하늘 위로 휘발유가 가득 담긴 풍선을 치켜들었고 오른손에는 라이터를 들었다. 가죽 자켓이 방아쇠를 당기려다 순간 멈칫했다. 당기면 여긴 그대로 폭발한다. 난 어차피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여자도 없어. 죽으면 미치는 건 니들. 하필은 불붙은 라이터를 풍선 밑으로 가져가면서 정준 쪽으로 다가섰다. 저 씹쭈구리 새끼가 씨발. 20대 리더가 진짜 무서운 얼굴로 하필을 바라봤다. 우리 중에 네가 제일 가진 게 많지? 죽으면 제일 아깝고 열받을 놈이 너지? 하나만 얘기해줄까? 넌 저 마트 종교의 교주 아들이 맞을 거야 아마. 맞지?
뭐 이 새끼야? 우리나라에서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반말하는 젊은 새끼는 딱 두 가지야. 재벌 아들이랑 목사 아들. 내가 그게 싫어서 교회 안 나갔거든. 저 C8 욕하면 안 되지, 목사놈 아들이. 그것도 사이비 100%. 하필은 저돌적으로 적의 심장 깊이 분노를 부채질하고 있었다.